자, RPM 로그 유형 6번 페이지가 22페이지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볼 때 내가 들여다보는 방식은 전부 다 원소화, 원자화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원자화 시키는 거. 다 쪼개버리는 것이 곱하기가 되는 것들.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야, 여러분. 봐봐. 로그에 30이 있으면은 3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5 이렇게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 3을. 이게 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요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소인수분을 해서 다 뜯는 일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로그 7의 2하고 7의 3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숫자를 누구와 누구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냐면 2하고 3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근데 누구도 쓸 수 있냐면 얘들아 7도 써도 돼. 왜냐하면은 로그 7의 7이 얼마니까? 1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12와 24를 누구와 누구? 2와 3과 7로 표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되니? 근데 보니까 여기에도 7을 넣고 7을 넣네요. 그쵸? 하지만 7을 언제든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밑이 달라서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밑 변환 공식 한 번 더 써줄게요.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로그 B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밑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A에서 C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의 2의 3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의 2, 로그의 3. 밑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5를 써도 되고요. 6을 써도 되고요. 이게 밑 변화 공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기에 있는 i는 밑이 7이 아니기 때문에 밑을 7로 바꾸면 로그 7의 12 로그 7의 루트 24가 되고 로그 7의 12는 2가 두 번 곱해져 있고 3이 한 번 곱해져 있어요. 24는 2가 세 번 곱해져 있고 3은 한 번 곱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루트는 2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2분의 1은 로그의 성질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나야 돼.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돼요. 분모는 다 뜯어내지는 거 알겠니? 로그 7의 2, 로그 7의 2, 로그 7의 3으로 다 뜯어져요. 로그 7의 2, 로그 7의 2, 로그 7의 3. 분자, 로그 7의 2, 로그 7의 2, 로그 7의 2, 로그 7의 3. 저 지수로 표현해서 그냥 앞으로 넘겨도 되는데 그냥 하나씩 한번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얘는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4a 플러스 2b가 되고 분자는 3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시려면요 되어서는요 시간을 쪼개 쓰는 연습들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말이죠. 자신에게 맞는 시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난 저기서 필기할 만한 게 없고 내가 필기할 걸 다 끝냈어요. 근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에 내가 무엇을 할지, 그 시간들 때 뭘 할지 그것들 정리하시면 그 프린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큰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의 큰 시간이 돼요. 그 짜투리 시간들을 잘 이용하셔야 여러분들 시간이 그나마 덜 부족하게 돼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은 뭐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자원은 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막난 시간들을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5분, 3분, 2분, 1분짜리는 토막난 시간들을 정말 잘 써야 돼요. 되게 많아요. 쉬는 시간도 토막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도 토막 시간이고 그런 토막 시간도 되게 덩어리 시간이거든요. 20분, 30분 정도 되니까 쉬는 시간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사실은 땡땡땡 종이 치고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그런 걸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길게는 15분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 주워 모으면 학교까지 가는 시간,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 또 학원 가는 시간, 학원에서 오는 시간 정말 많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그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리필이 됩니다. 그것도 24시간씩. 그냥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시간 다 갖다 버려도 누가 다시 나한테 줘요. 내가 그 시간을 다 써도 다시 또 하루에 24시간씩 줍니다. 매일매일 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기본 소득, 기본 시간이라는 거지. 인간 누구나 아니 시간이 다 똑같아요. 24시간씩.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요 죽을 때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요. 절대 안 남습니다. 다 절대 안 남아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부족해요. 오히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잘 써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그 틈새 시간들을 진짜 잘 써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나한테 시간이 없어. 그건 진짜로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핑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로. 시간이 나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확실한 의지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예를 들지 말고 내가 뭔 말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은 많이 어리긴 하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사실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무 늦게 이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연습들 나는 너무 늦게 한 것 같아. 이제서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은 너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 정도면 네가 충분하지 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 스스로 나에게 점수를 조금은 더 내가 남들에게 주는 것 정도로 주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전에는 항상 불만이었어. 나한테 항상 불만이었어. 할 수 있었잖아. 나한테 그랬어요. 뭔가 좀 안 되면은요 항상 나한테 그랬어요. 할 수 있었는데 네가 게을러서 하는 거야. 네 그때 잠자다가 잠 온다고 능기적 됐는데 그때 일어나서 했어. 괜찮잖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했어. 괜찮잖아. 등등등등. 내가 게을러서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야기 이상이 가고 있네요. 그냥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도 사실은 주변의 친구들에 비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네, 더 발전하고 싶으면 더 목표를 위해서 진심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 문제점이 느껴져서 하고 나서 이제 일찍 와서 공부하려고 했다는 의지 표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멋진 거고, 찬웅이도 뭐 나와서 공부 다 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도 되게 멋진 거고, 그렇지? 그러면 한 적 없어? 네. 했죠? 네? 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야, 했죠. 내가 마음속으로 들었는데 방금. 내가 내 텔레파시가 간 것처럼 네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가졌을 때 남아서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민폐 되지 않을까? 날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이야기해 준 거야. 나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나는 자신의 시간을 흐트러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학생이건 그다음 선생님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관계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면 난 조금 안타까워요. 조금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의지 없이 보내는 것은 좀 싫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랑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아요. 좀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자기가 목표를 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안 할 거예요. 다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정말 진짜 이걸 원해요? 물어보면은 원한대요. 정말로. 근데 안 해요. 그냥 원하기만 해요. 뭐지 이건? 가끔 그렇지. 원하면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도 있기도 하고. 옛날에는 쌤도 정말 게을렀는데 정말로 많이 게을렀는데 지금도 게으르죠. 선생님 지금도 게을러요. 지금도 게으른데 지금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더 하는 것도 있죠. 어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냥 좀 안 해도 오늘 공부하러 안 해도 내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됐을 때 선생님 이제 일을 하니까 오늘 수업하기 싫어요. 오늘 안 하면은 내일 할 수 없어요. 내일 가면은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면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면은 내일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강제성 같은 거죠. 되게 큰 강제성이, 엄청난 강제성이.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강제성을 그냥 부여놓게 돼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들도 수학 문제를 푸실 거 아니에요. 특히나 수학 선생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그 다음 달에 수업 있으시면요, 그 다음 달에 수업에 관련된 것들을 웬만하면 다 풀고 틀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쌤이 그 문제를 못 풀어서 푸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풀어봐야 설명도 더 자연스럽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풀었는지 자기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고, 그러면 설명이 더 매끄러워지고 전달력도 좋아지고 이해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또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는데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거기서 큰 차이가 나요. 엄청 어려워요. 이 문제 못 풀겠어 선생님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반응해야 돼요. 주변에 물어보든 답지를 봐서 외우든 아니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뒤지게 고민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우면서 이기든 어땠든지 간에 수업 시간 전까지는 그 문제를 정복하고 가야 돼요. 학생들은 보통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조금 고민해보고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패스 할 수 있어요. 그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의 가장 큰 공부법 차이예요.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냥 선생님 알고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알기 위해서 밤새 고민을 밤새 공부해요. 밤새. 정말로. 그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하고 선생님하고 너희들과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실력 차이가 많지 않아요. 많은 선생님들.
그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에 대한 압박이 발전을 시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1년, 2년 공부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이제 실력이 쌓이시겠죠. 10년, 20년 공부해도 엄청나게 쌓이실 거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알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선생님과 학생의 공부 방법의 차이기도 하고요. 학생들 중에서도 끝까지 뭔가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위권에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도대체? 뭔가 나의 직감이나 오감이나 이것들을 다 아니 문제 생각 심지어는 문제 막가지고서 뭐 하는 맛이 좀 짜. 막 이런 아니 근데 문제 내 오감을 다 총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걸 단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걸 분명히 이럴 때는 맞긴 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고민을 해야 돼요. 남한테 완전하게 설명이 될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공부 차이예요. 진짜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해요. 특히나 학원 선생님들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그 말 그대로 전문 업종이잖아요. 의사나 변호사 이런 직종은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대로 수익이 창출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퇴근의 개념이 없습니다. 난 퇴근의 개념이 있는 직장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미 끝나버진 않은 데도 없어요. 퇴근이 없어 퇴근이. 왜 없어요? 수업 끝났으면 퇴근 아니에요? 수업 끝나면은 퇴근이 아닙니다. 다음날 수업을 준비해야 돼요. 요리사들이 엄청 큰 레스토랑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또 그 전날에 열심히 양파 썰고 뭐 썰고서 다음날에 나갈 재료들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근데 그건 이제 노동에 가깝지 않습니까? 육체적 노동에 좀 가까운데 이건 좀 지적 노동에 좀 가깝거든요. 지적 노동은 육체적 노동하고 다르게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육체적 노동 하다 보면 겁나 빨라지거든요.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근데 지적인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고3 수업은 10년 넘게 해도 문제들이 보통이 아니야. 매번 수업 준비해야 돼. 매번 고3 수업 준비를. 매번 2시간 수업하려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냐면은 정말 미니멈 잡아서 4시간 정도 해야 돼. 2시간을 수업하려면 미니멈으로 4시간 해야 돼. 미니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나오는 문제들이 정형화가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냥 딱 보여요. 그냥 보면은 이거 딱딱 바로 보이고 그냥 바로 돼요. 웬만하면.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도 꽤 있겠죠. 근데 그건 그냥 그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고3의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그런 맥락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도 생으로 풉니다. 생으로. 학생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생으로 풀어. 이 문제가 이거 내가 풀어봤으니까 저걸 풀어본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매번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진짜 궁금하긴 한데 매번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고민. 이 고민이 뭐 1분, 2분이 아니야. 1시간, 2시간 이렇게 순삭이야, 순삭.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서 풀리면은 대박이지. 안 풀리는 것도 엄청 많은 거야. 그만큼 상황의 문제는 어려우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선생님들이 고3을 10년 이상 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문제를 풀고 막 할 정도의 문제를 학생한테 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엔 좀 많이 틀어지긴 했는데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도 수도 빡빡이었어. 여튼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뭐 지금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할 타이밍이신데 그냥 무조건 부족합니다. 절대 안 나와요. 참고로 선생님의 지인분 중에서 문과 지금 수학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외대를 나오셨거든요. 또 희한하게
외국어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수학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실 때 학창 시절에 저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나는 놀랍더라고. 보통 수행 때에는 막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어. 사당오락. 이거 들어봤니? 오락실 이름이 아니야. 사당오락이. 4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당선 5시간 자면 락 떨어진다.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대학교에 4시간 자면 붙고 평소 자는 시간이 5시간 떨어진다. 이게 사당오락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잠 늦게까지 안 자면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일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본인은 고등학교가 일단 보통 빨리 끝나면 10시에 끝났거든요. 밤 10시에 끝나면 빨리 끝나면 10시에 끝나고 막 11시, 12시까지 해봤대요. 그런데 본인이 다음날에 하루 종일 졸더래요. 하루 종일 졸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7시까지 학교를 갔어야 되니까 이거 잠을 어떻게 잘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학교를 7시까지 가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최소 6시에 이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저런 실험들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쉬는 시간이 있더래요. 쉬는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쉬는 시간 30분 모으고 점심시간 30분 모으면 1시간 뒤에 또 40분 이렇게 모으면 또 1시간 반에서 2시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시간 이런 것들 다 오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 노가리 푸는 시간들, 숙제 검사하는데 자기는 다 해서 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에서 다 모으니까 그게 거의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나온다 이거야. 그게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나온대요. 근데 야자 시간 다 합쳐봐야 3시간이거든. 3시간이 안 되거든. 2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 야자 시간 쉬는 시간 빼고 해봐라. 2시간 반밖에 안 돼요. 몇 시에 시작하죠? 야자 몇 시에 시작하지? 아니요, 안 해봤지. 언제부터 하니 너희들? 14일. 14일부터? 저녁밥 먹으면 몇 시죠? 7시부터 야자가 내가 알던 7시부터 시작하고 1시간 20분 하고 쉬고 10분 쉬고 1시간 20분 하고 끝나거든. 9시 50분에 2시간 4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야자 시간은 뭐랄까 덩어리져 있잖아요. 1시간 20분씩 덩어리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되게 큰 시간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은 쪼가려 나 있으니까 큰 시간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합치면 그 큰 시간이 돼요. 피클모아 태산이 정말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합치면 큰 시간이 돼요. 이런 시간들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분 목표가 쉬는 시간에 자기가 수학을 못하니까 쉬는 시간마다 수학 문제 한 문제씩, 한 문제 풀면 10분 딱 하고 끝난대. 한 문제씩 시작했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니까 두 문제를 풀게 되고 또 익숙해지니까 세 문제까지는 풀어진다. 수학 문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루 동안 푸는 수학 문제가 이렇게 몇십 문제씩 쌓이더래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수학을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대국어로 나왔는데요. 선생님 집이 연주동, 화정동이거든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광주가 이렇게 있으면 서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에 학교가 있었어요. 광주 전지역 뺑뺑이였거든요. 선생님 때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을 타야 돼요. 1시간 반. 근데 버스 타는 시간만 그럴 거 아닙니까? 아침 시간이니까 밀리는 시간 보내서 1시간 반인데 타는 시간만 그거야.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10분이야. 버스도 기다리는데 10분 이상 걸리겠죠? 버스 타고 가는 1시간 반 걸리죠? 그런데 조대국어였거든요? 혹시 조선대학교 가본 적 있는 사람? 없니? 조선대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조선대학교가 엄청 커요. 부지가 엄청 큰데 버스 정류장은 바깥에 있고 우리 학교는 조선대학교 안에 한가운데 있어. 내려서 또 20분 걸어가야 돼. 근데 20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한 2시간이 걸려. 2시간 이상이 걸려, 진짜. 거짓말 2시간 이상이 걸려.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물론 이제 버스에서 잠도 자야 되고 뭐 할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혹시 잠을 자는 게 버스에 잠자는 건 운이 좋아야지.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시간 어떻게 쓰지 하다가 뻔해.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는 게. 이거 단어장이야. 버스에서 티켓을 보면 어지러우니까 단어 하나 보고 계속 머리도 외우고 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서 또 하나 보고 다음 또 여기서 외우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 계속 보내요. 그냥 멀미하지 않을 정도로만. 어떤 사람은 수학 공식 외우고 있는데 그건 나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야. 나는 수학 공식 안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아 24시간. 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너희들이 주어진 환경에 불편 불만해봐요.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손해봅니다. 왜냐면 환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상 저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상 환경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전학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전학해야 돼?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첫 번째, 광주를 떠.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서 다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행동 1년 동안 좀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퇴를 하고 다시 복권을 하든지 학폭을 열어가지고 딸 학교를 전학을 간다든지 그 무슨 이번에 드라마 뭐 하고 있구나 펜싱에 대해서 펜싱이라고 그 사람이 학폭으로 전학 가려고 계속 전학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폭에 연루되려고 계속해서 학교를 가더만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우스꽝한 소리지. 여튼간에 그런 엄청난 데미지를 감수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연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지금 대통령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고요. 못 바꿔요 우리는. 탄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명분이 있어야 탄핵을 하지. 그 나라가 탄핵을 한 지가 저저번에 했는데 또 하면 되겠는 것이. 어쨌든 그러면 그 환경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을까요? 아니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나도 오늘 아침까지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진짜 성질 날 일은 없지. 내 일이 아닌데. 사실은 근데 왜 성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답답했어. 아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저 사람들 이럴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온갖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야 이거 참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냥 다시 또 마음 고쳐먹었어. 너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냐? 내가 나한테 너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냐?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그냥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 네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내 선택이 꼭 아니 그 절반 이상의 사람이 어쨌든 선택을 했다라면 마땅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가 보지 못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발 내가 못 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나 지금 아니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심리적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러저러 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다 털어버리려고 해요. 에이 자전거나 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이빨 페달링 하고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넘게 페달링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 하시겠죠. 그래도 나쁜 마음으로 대통령 되신 건 아닐 테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잘 도와줘야 될 텐데 주변 사람들이 이게 내 생각 나 혼자만 생각 어쨌든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그 환경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좋으면 나에게 장점이 되는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단점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단점이 있을 거야.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움직여서 고칠 수 있는 단점이면 그건 시행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 대응할 수 없는 문제면 그냥 포기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바꾸잖아요. 아니 막말로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게 비가역적이라는 거야. 담임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바꾸잖아요.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건 바꿀 수 있나? 이건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 여튼 내 키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가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바꿀 수 있는 건 내 시간이야. 온전하게 거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내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 스트레스는 변화가 올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든요. 확실한 거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접했을 때 이때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바로 무의식에 대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철저하게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부정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는 무조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조건 스트레스예요. 무의식은 내 안전만을 생각하거든요. 내 생존, 나의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 무의식이 하는 것은 내 안전하고 생존만 관심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변화된 환경에서 있고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실제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척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내가 발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요, 그냥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꿈도 꾸면 안 돼. 잠자다가 꿈꾸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잠자는 것밖에 없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쬐깐의 태아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태아도 스트레스를 받아. 그 꼬맹이 쬐깐의 애기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걔네들도. 그걸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다, 꼭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 솔직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스트레스,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압박감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 어떤 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지. 정말 나도 굉장히 기복이 큰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아주 딴 곳에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버리면은 스트레스는 없어집니다. 욕심 같은 거 버려버리면 스트레스 없어져요. 내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 스트레스. 성적이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초기에 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욕심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볼게요.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이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학생 수가 이제 자신의 성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 수가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이건 자기 성적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당연히 받겠죠. 이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았어요? 당연히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올라가지만 않아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뭐든지. 난 이거 어떻게 극복하게? 내가 이거 극복하는 방법은 학원 개원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20일. 자, 그때로 생각해요. 그때 학생 수가 내가 몇 명이었냐면 17명인가 9명인가 1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학생 수 이렇게 시작했어요. 야, 거기에 비하면 생각해봐. 네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성적이 올라갔잖아. 잠깐 내려가는 거 스트레스. 야, 여기 밑에서 봐. 우와, 고생했다. 열심히 했네. 오케이. 너희들이 만약에 학기 중에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 공부를 좀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자기의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일단 떨어진 것 자체는 일단 무조건 스트레스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나 그래도 이만큼은 올렸잖아. 완만한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완만한 곡선. 완만한 곡선으로 보는 거야. 이해했니?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잖아, 머릿속으로.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어요. 만약에 자기가 시험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 그래 시험 공부 해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떨어진 거야. 나 시험 공부 안 했으면은 오우 비참하다. 나 시험 공부 그래도 나 어저께 했잖아. 나 일주일 전에 공부했잖아. 차라리 그래. 그랬으니까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나는 어이구 심각했을 것 같아. 힘들어도 그때마다 잘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서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선생님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아직도 나는 근데 꼰대기가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꼰대기가 있다는 고집이 좀 아직도 있거든요. 선생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아직도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는데 옛날에 진짜 확고했거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맞았어요. 그게 맞지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그래도 좀 덜 꼰대 내 나이에 비해서 좀 덜 꼰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거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그러면은 뭐 살짝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놀랐던 선생님의 과거 인생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이 또 파란만장 해가지고 재밌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처럼. 진짜 내가 늘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학생도 약간 관종기가 있어가지고요. 평범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들이 가는 길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고 수학 문제도 푸는 거 보면은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좀 이상하게 풀어요. 좀 문제를 혼자만의 생각이 갖고 이렇게 푸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가장 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썩 기분이 매끄럽지 않을 때가 정말 내 나름대로 뛰어난 발상을 갖고 이 문제 딱 풀었는데 해설자하고 똑같아. 나 그때 좀 안 좋거든 기분이. 야 아씨 내가 이 생각을 했다니 하면서 감동하면서 풀었는데 해설자가 똑같아. 약간 느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노란한 것 같은데 아니 노란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 해설지는 실제로 너희들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지. 해설지 만드는 사람이랑 문제 만드는 사람이 달라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해설지 만드는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 거의 대부분 다 가봐야지. 나 사설 하는데 본인이 해설 쓰는 사람이 몇 명이기 때문에 손글씨고. 근데 많지 않습니다. 해설하고 문제의 의도하고는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해설을 작성해주는 사람과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사실 좀 그렇지. 출제자하고 좀 해설자하고 좀 달라. 해설의 목표는 딱 하나야. 오류 없이 문제를 끝나지. 직관성 다 배제야. 직관적으로 표현. 이거 정사각형이지? 그럼 그게 정사각형 이유를 다 설명해놔야 돼, 해설적으로. 직관성도 다 배제하고 만들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주로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도로 출제하시지 않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보다 좋은 풀이가 해설지와 비슷한 풀이가 나오면 조금 그렇죠. 근데 그게 맞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여튼 그냥 궁금한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요. 그때는 잠깐 야자 타임 할 수도 있어요. 야자 타임 아니? 야자 타임으로 서로 반말하는 게 야자 타임.
그러면 내가 좋을까 니들이 좋을까? 만약에 민서 선생님 반말해. 민서가 좋을까 내가 좋을까? 아 누가 더 유리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유리다. 내가 젊어지는 거잖아. 내가 훨씬 더 기분 좋은 거야 그거는. 야 야자 타임은 학생아 야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는데 야자 타임은 내가 무조건 이득이지. 내가 20살이 어려졌는데 니들은 20살이 많아졌는데 내가 무조건 이득이지. 불리할 때는 언제냐면 두세 살 차이처럼 애매할 때 그때는 야자가 이제 어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불리하지. 지금 상황은 다르지. 지금 어떻게든 니들이랑 한마디 더 해보려고 이렇게 옆에 가서 측은댔거든. 야 뭐하니 무슨 게임이 막 이러고 이제 막 질척대고 있는 나이 지금 나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 괜히 가서 뭐 한번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재밌니? 삼촌들이나 그러지 않니? 여러분 삼촌들이나 뭐 고숙이나 이숙이나 보통 그런 게 접근하시지 않으시니? 맞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친해지고 싶어. 야, 너희들의 세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사실 나는 아직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너와 나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긴 하네. 나도 아직 너희만큼 생각이 젊은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같이 놀 수 있는 거 좀 이야기해봐. 같이 놀아보게. 근데 거기에다 내가 또 배려한다고 이제 배려한다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갔는데 막 이상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 배려한다고 자기가 이제 한 1990년대 거 노래 2000년대 초반대 거 노래 계속 들고 있어. 아니야. 그때 너희들 것만 불러야 돼.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불러봐야 삼촌하고 이제 삼촌한테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그래서 어른 기분들 많이 어른 기분 맞춘다. 어른들이 아시는 노래 해야 된다고 노래방에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오래된 노래 하는 것이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아. 차라리 아예 그냥 보여주는 거지. 이게 MZ 세대입니다.